네, 안녕하세요. 성공첩의 시작 답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유진 씨, 제가 듣기로는 먹을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항상 손에 먹을 걸 들고 다닌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들으셨죠? 카더라를 좀 들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항상 뭐 마트나 편의점 좀 자주 가실 것 같아요. 그때 계산대 옆에 항상 껌이나 사탕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가격대들이 좀 낮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계산하다가 뭔가 좀 현금이나 낼 때 안 맞으면 이렇게 쉽게 낼 수 있어서가 아닐까요? 그 쉽게 낼 수 있다는 이유는 맞는 것 같은 게 껌과 사탕 등을 계산대 옆에 진열해 두고 있는 이유가 수요가 가장 탄력적인 기호품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왠지 항상 계산할 때 옆에 보이면은 이게 부담도 없고 해서 이게 쉽게 카트에 담게 되는 그런 심리를 또 노린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출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사소하지만 좀 치밀한 전략인 것 같은데요. 이처럼 좀 취준생들 곁에서 최대한 성공 효과를 낼 수 있는 컨설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저희 왜 떨어졌나 시즌4가 진행 중인데요. 스펙이면 스펙, 자소서면 자소서, 면접이면 면접, 여기에다가 토털 컨설팅까지 저희가 공짜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worktv@ynaco.kr로 신청하셔서요. 흔치 않은 기회를 빨리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의 수혜를 받을 분을 만나봐야겠죠. 수요일 잡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데요.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하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자 저희가 월요일에는 스펙 점검 그리고 지원 전략을 짚어봤고 어제는 자소서를 짚어봤는데 오늘은 대망의 면접 컨설팅 날입니다.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J그룹 총괄 인사팀장 출신이자 취업 컨설팅계에서 거의 면접 지존이라고 불리는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마음에 드십니까 면접 지존? 예, 뭐 더 없나요? 예. 더요?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분발해야겠습니다. 이틀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네네. 그 단체톡에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단체톡에 제가 초대가 됐더라고요. 그 네. 안에서 뭐 얘기가 진행되는데 이거 뭐지 하다가 이걸 나갈까 말까 하다가 궁금해서 좀 있었어요. 네. 뭐냐 하면 CJ그룹의 합격자들 단체톡에 제가 초대가 된 거예요. 오. 실수죠, 물론. 근데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합격해서 거기서 기장 역할을 하는지 초대를 하다가 저하고 톡했던 게 있으니까 저를 같이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미 그 CJ에 합격한 친구들이 저한테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그 톡으로 많이 날려서 알고 있었는데 괘씸한 거는 감사의 인사를 안 남기고 그 안에 명단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가 바로 없었는데. 예, 그래서 바로 연락을 했죠. 뭐냐, 무서워요. 숨지 말아라. 예? 다들 지금 조사할 거니까요. 예, 미리미리 연락하고 제가 많은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냥 떡볶이 하나만 사면 돼요. 예. 혹시 그 단톡방 안 나가셨나요? 단톡방 나갔어요. 나갔어요. 예. 정말 불편할 뻔했네요. 안 나갔어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왜 떨어졌나의 5번째 행운의 주인공도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업준비생 정찬중 학생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3일째라서 좀 적응이 될 법도 하지만 또 모의 면접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오늘 또 면접의 신이죠. 태성쌤이 함께 하십니다. 좀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하고 오셨나요? 네, 뭐 마음의 준비는 항상 되어 있지만 네. 진짜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긴장은 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사실 찬중 씨가 인적성 검사를 합격하고 나서 면접 준비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왜 떨어졌나를 신청할 당시는 면접 준비 자료가 거의 없어서 오늘 좀 급하게 준비했다고 했는데 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셨나요? 제가 면접 준비를 항상 면접 자료라는 걸 준비해 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어서 작가님께도 계속 여쭤보고 막 그랬었는데 네. 뭐 1분 자기소개나 뭐 들어올 법한 질문들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것만 받고 그냥 기업 자료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따로 그냥 찾아만 보는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태성쌤 이렇게 면접 컨설팅 하기 전에 찬중 씨 같은 경우에도 급하게 준비를 하셨다고 하고 찬중 씨뿐만 아니라 좀
많은 취준생분들이 이렇게 면접을 급하게 준비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식으로 좀 준비 기간을 두고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 면접은요, 다들 이제 면접 합격자, 그러니까 그 면접 대상자 발표가 난 이후부터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시면은 탈락하기 쉽습니다. 뭐냐면 처음 자소서를 준비할 때부터 면접을 고려해서 자소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면접에서 질문의 소스로 뽑는 것 중에서 큰 부분이 자소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소서에서 내가 면접관에게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미끼들을 잘 던지지 못하면 면접에서도 자소서를 기반으로 하는 질문보다는 다른 질문이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상치 못했던 질문들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자소서에서 면접관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던져주고 그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면 나는 준비된 답변들을 잘 무난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소서, 지원서 쓸 때부터 면접을 신경 쓰고 써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어차피 자소서 냈는데 지원서 냈는데 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면접부터라도 제대로만 준비하면은 물론 합격할 수 있지만 불리한 건 맞습니다. 자소서 네. 때부터 준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리한 건 맞습니다. 네. 어제 차 코치님이 자소서는 이제 한 5점 정도를 주셨는데 이게 어쨌든 면접이라는 게 자소서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예. 찬중 학생이 준비한 면접 자료를 보셨을 때 예. 준비한 점수를 좀 매긴다면 어느 정도로 매길 수 있을까요? 예, 봤습니다. 급하게 준비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네. 그런 자료였었고요. 네.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줬어요. 10점 중에 4점. 4점이요. 예, 왜냐하면 후하게 주셨네요. 점수를 그래도 준 이유는 그 뽑아놓은 대표 질문들이 면접관들이 주로 질문하는 것들을 잘 뽑아놨어요. 예, 몇 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네. 잘 뽑아놨고 또는 또 하나는 본인이 대답하려고 했던 그 대답의 내용을 보니까 방향을 잘 잡은 것 같긴 해요. 방향을 잘 잡고 그것을 또 경험으로 연결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서 그래서 4점을 줬고요. 6점은 왜 깎였느냐? 절대적인 준비량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 질문을 5개 정도 뽑았더라고요. 예, 네. 5개 많이 부족하죠. 예, 그리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내가 대답을 하는데 나의 언어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글을 읽을 때는 읽힐 만한 그런 내용이지만 말로써 전달할 때는 저거 잘 준비된 패키지를 나한테 전달하는구나. 정말 본인이 이해해서 나에게 전달하는 내용은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문어체보다는 구어체의 이야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찬중 학생이랑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눠봤지만 외국계 기업에서 인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면접 경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까 가장 궁금하다는 게 외국계 기업이랑 또 경험이 없는 국내 기업 면접이 어떤 점이 다른지 좀 궁금했거든요. 네. 좀 많이 다른가요? 일단 그 겉모양은 비슷해요. 겉모양은 비슷합니다. 예, 그 국내 기업들도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컨설팅, HR 컨설팅 펌에게 컨설팅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네. 그리고 잘 정리된 채용 시스템을 갖춰놔요. 그런데 그거는 책상 위에만 갖춰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됐지만 실제 우리가 할 때는 야 그게 되겠어? 그건 이론이나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하던 대로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른데 일단 전반적인 흐름은 외국계에서 했던 그런 형태로 국내 기업도 바뀌고 있다. 그 역할을 제가 했었었죠. 네. 예, 국내 기업 IBM에 있었을 때 채용 시스템을 정리하고 국내 삼성, LG, SK, 롯데 뭐 이런 데 포스코 이런 데 가서 채용 컨설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배운 곳에서 외국계 기업처럼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계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냐? 채용 시스템이 보통 이제 지원자를 검증할 때 뭐를 중심으로 하느냐면 직무 중심으로 합니다.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 이 친구를 뽑았을 때 당장 일 시킬 수 있어? 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질문들을 하죠. 네. 국내 기업은 조금 더 얘를 키워서 뭔가를 써먹어야지라는 약간의 여유를 두고 하는데 외국계 기업은 당장 써먹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조금 더 강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팀워크라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외국계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평가 항목에 팀워크라는 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팀워크의 의미가 약간 달라요. 외국계 기업은 다양한 생각, 이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어떻게 다양하게 일 처리를 자기만의 일 처리 방식으로 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최상의 시너지를 일으켜낼 수 있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국내 기업은 물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면접관이 정성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사불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원하는 것 같아요. 화합, 무난함 이것이 팀워크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을 지원할 때는 본인의 다양한 생각, 본인만의 생각 감추지 말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좋고요. 국내 기업을 지원할 때는 팀워크를 고려한다면 무난함, 그리고 화합하는 거, 그리고 위에서 규칙이 정해지고 명령이 떨어졌다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는 거 이것이 팀워크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예전에 제가 그 외국에서 글로벌에서 보는 공통 시험이 있거든요. 네. PM 해봤었죠. 예. 여기 이력서에 보니까 그 경험에 보니까 PM 역할을 해봤던 게 몇 번 있던데. 네네네. PM 시험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동료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1번 상사에게 보고한다. 2번 조용히 찾아가서 그 친구를 설득한다. 3번 모른 척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국내 기업에서는요. 뭐겠어요? 2번 아니겠습니까? 조용히 찾아가서 설득한다. 그죠? 대부분의 국내 사람들이 그 시험을 볼 때 그렇게 답을 해가지고 틀렸어요. 예. 1번인가요? 1번이죠. 바로 상관. 예, 프로세스에 따라서 바로 보고한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차이의 단면을 제가 보여드리는 네. 거거든요. 팀워크도 마찬가지라고요. 그죠? 그런 차이를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뭐 팀워크 부분에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나 해외나 또 면접을 볼 때 직무 중심의 질문들을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오늘 네. 면접에서도 이 직무 중심의 답변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찬중 씨의 면접 컨설팅이 진행할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예, 지난 상반기에 썼던 회사들을 쭉 보니까 대부분 영업을 썼어요. 그래서 직무는 영업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회사는 CJ 제일제당 여기를 타겟으로 해서 CJ 로 점검을 하셨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찬중 씨는 CJ 제일제당 모의 면접을 준비를 하셨을 때 하면서 좀 뭐가 제일 막히고 어려웠나요? 제가 워낙 급하게 준비해서 아무래도 그랬던 절대적인 준비량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적었던 게 가장 어려웠고 네. 그리고 준비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눈에 이렇게 익숙하진 않은 직무잖아요. 영업 관리라는 직무가 정확히 이 사람들이 이 영업사원이 무슨 일을 정확히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어려워서 이제 뭐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냐라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제가 좀 이 업무가 이런 것들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뭐 홈페이지로만 보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파악이 덜 된 부분도 좀 힘들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합격의 문이 참 쉽게 열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하반기에 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면접 전형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할 텐데 태성 쌤이 CJ 제일제당의 면접 특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CJ 제일제당의 면접은요, 그 1차, 2차로 나눠져 있는데 그건 뭐 다른 기업과 비슷하죠. 그런데 1차 면접이 조금 달라요. 1차 면접이 직무 역량 면접이라는 게 있고요. 직무 면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심층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심층 면접이 다른 기업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심층 면접의 구조를 보시면 심층 면접은 2시간 동안 하는데 그 안에 PT 면접과 토론 면접이 합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그 비즈니스와 관련된 주제를 주고 당신의 생각을 일단 본인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하고 그 발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 그룹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팀의 의견을 모아서 다시 한번 발표하고 면접관이 피드백을 주면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또 토론하고 그리고 또 취합된 의견을 다시 한번 발표하고 이런 과정에 심층 면접이라는 게 추가로 되어 있고요. 2차 면접은 비슷해요. 다른 기업들과 비슷하게 임원들이 들어가서 다대다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요. CJ 면접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아까 제가 외국계 기업, 국내 기업을 비교를 했을 때 외국계 기업 쪽에 가깝게 가 있어요. 국내 기업 중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원칙적으로 직무 중심으로 인재상 위주로 면접을 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왜냐? 제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역시. 예. 오늘 이렇게 모의 면접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 텐데 네. 태성 쌤 혹시 중점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보실 건가요? 예, 두 가지를 볼게요. 무엇을 볼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을 볼 것이냐라고 할 건데, 말씀드릴 건데, 무엇을 볼 것이냐, 이거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 있죠.
평가 항목 위주로 볼 겁니다. 그래서 1차 면접과 2차 면접이 평가 항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것을 뭉뚱그려서 같이 볼 거고요. 평가 기준은 1차는 기본적으로 지원 동기하고 직무 역량이 있느냐라는 것을 볼 거고요. 이 영업의 경우에는 직무 역량이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분석력, 실행력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열정, 창의, 정직, 그리고 주인의식, 책임감, 유연한 오픈마인드 뭐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점검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 찬중 씨가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것도 같이 봐드릴게요. 사실은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소리가 어떤지, 발성이 어떤지, 시선 처리가 어떤지, 그리고 미소가 어떤지, 자세가 어떤지 이런 것들도 같이 봐드릴게요. 네. 찬중 씨가 그동안 저희랑 방송을 같이 하면서 느꼈던 점이 좀 떨지 않고 참 잘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오늘 면접에서도 그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자 그러면 저희가 먼저 1분 자기소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찬중 씨는 1번 카메라 보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푸드세일즈 직무 지원자 정찬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 편하게 다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푸드세일즈 직무 지원자 정찬중입니다. 저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저에게 맡겨진 일은 바로 제대로 그리고 맡겨진 것 이상으로 해낸다는 점입니다. 제가 대학 입학 전에 해외 직배송 사업을 진행할 때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고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 엑셀 매크로 기능을 배워서 적용시키고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줄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다소 시스템 코리아에서 인턴으로 재직할 때 멘토님에게 받았던 사내 인터뷰 과제를 받아 저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설정해 전 직원의 4분의 1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는 해외 경험을 쌓을 때에도 남들이 다 가는 곳이 아니라 베트남이나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같은 해외 오지로 떠나며 해외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스펙 한 줄, 이력 한 줄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문제를 만났을 때 제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왔습니다. 제가 푸드세일즈 직무 지원자로서 합격하게 된다면 언제나 저에게 맡겨진 타겟 이상을 달성해내는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시간은 1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1분 10초 정도가 됐고 생각보다 그동안 방송에서 못 봤던 떠는 모습을 저희가 좀 처음으로 본 것 같은데 네. 태성 쌤이 이제 전문가의 눈으로 보셨을 때 1분 자기소개가 좀 어땠습니까? 일단 그 푸드세일즈 이 영업 직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뻔뻔함과 당당함입니다. 예, 저렇게 이렇게 그 남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얘기를 할 때 떠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일단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틀렸을 때도 상관없어요. 당당하게 오히려 뻔뻔하게 넘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내용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그 본인이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는지를 좀 묻고 싶었어요. 이 1분 자기소개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습니까? 좀 그냥 일이 주어지면 그대로 예. 한다기보다는 좀 고민하고 좀 예.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서 예. 주어진 것 이상으로 좀 달성해낼 수 있다라는 예. 걸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와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한 바가 면접관에게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았고 그래도 실행력이 있는 친구구나. 무엇인가 주어지면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친구구나. 이것에 감흥을 받았어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실행력은 있는데 보니까 주어진 일은 참 잘할 것 같아.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저걸 했을까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중간에 멘토에게서 받았던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했다 했어요. 그거 말고 그 CJ에서 평가하는 항목 중에 하나는 책임감, 주인의식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책임감, 주인의식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나는 누군가를 시키는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했다, 끝까지 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넘어서려면은 내가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했었어야 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밀어붙였다라고 이런 사례로 이런 톤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치고 포커스를 정확하게 창의력, 뭔가 혁신 쪽에 맞출 건지 아니면 실행력 쪽으로 맞출 건지 그것을 생각하고선 얘기를 다시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찬중 학생은 좀 1분 자기소개를 해보니까 좀 소감이 어떤가요? 제가 항상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할 때마다 너무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두고 좀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뭔가 남들이 하는 되게 멋있고 막 이건 너무 튄다라는 걸 하고 싶은데 또 너무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항상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너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지만 이렇게 들린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영업은요 적당히 오버해도 괜찮습니다. 네. 예, 저 뭐야? 저 인간 뭐야? 싶을 정도의 느낌을 줘도 괜찮아요. 조금 튀는 느낌을 주는 게 더 좋은 건가요? 꼭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튀지만 내용이 전혀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네네. 그런 친구들은 그냥 재밌다라고 하고 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찬중 씨 같은 경우에는 써먹을 수 있는 소스들이 굉장히 소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뒤에 탄탄하게 받쳐준다면 앞에서 튀어도 괜찮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려요. 네. 좀 자기소개뿐만 아니라 면접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예. 당당함이나 뻔뻔함이 그럼요. 필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러면 면접에서 아까 뭐 처음에 자기소개하다 틀리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예. 보통 다 외워서 오기 때문에 그때 예. 그냥 되게 넉살스럽게 또 틀렸네. 제가 좀 긴장한 것 같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더 나은가요? 예. 떨리네요. 이러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예. 저의 이런 부족함이 고객에게는 더 호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요. 사실은 영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완벽하고 분석적이고 당당하게 완벽한 모습으로 고객한테 다가갈 때 고객은 한 발 물러섭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주춤합니다. 나의 빈 구석이 있음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허허허 하는 순간 고객도 다가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영업에서는 필요하죠. 네. 찬중 씨 오늘 꼭 참고하셔서 면접 때 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태성쌤의 모의 면접이 진행될 텐데요. 태성쌤께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찬중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여기 찾아오는데 어렵지는 않았습니까? 네,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예. 그래요. 우리 찬중 씨를 보니까 경험이 다른 곳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왜 우리 제일제당을 지원하셨습니까? 지금 경력상으로 보면은 다른 산업 쪽에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우리 제일제당을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주신 면접관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 많은 산업군이 있겠지만 제가 CJ 제일제당에 지원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CJ 제일제가 이제 영업이라는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어떤 것이 가장 많은 소비자들에게 그리고 가장 밀접한 곳에서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던 중에 마침 그 당시 제가 마침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먹고 있던 비비고 만두가 보였고 그러면서 이렇게 소비자들의 일상에서 항상 고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제품을 팔 수 있는 영업사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CJ 제일제당에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기업들보다 CJ 제일제당이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에서 되게 능동적이라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여러 경제 불황이 있었을 때 다른 기업들이 굉장히 주춤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다른 대형 신제품들을 주력으로 육성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곳이 바로 내가 일하고 싶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확신을 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왜 영업을 지원하셨어요? 제가 이제 사실 전에 이제 필립스 라이팅 코리아에서 인턴으로 재직을 했었는데 그때 일을 하면서 그때는 굉장히 사무직이어서 그때 일을 하면서 영업 쪽에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다수 시스템 코리아에서 이제 영업사원으로 인턴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정말 그냥 영업이 그전에는 영업이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제품을 가져다 파는 거다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제가 직접 본 영업은 단순한 그냥 물건을 파는 것 이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고객들이 문제를 겪고 있고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긁어줄 수 있고 아픈 곳,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고 때로는 그들이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먼저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냐라고 제시하면서 그들에게 만족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되게 가치가 있다고 느껴져서 영업 직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요. 혹시 그 CJ 제품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마트 같은 데 많이 방문해 보셨습니까? 네, 이마트나 뭐 롯데 슈퍼마트 뭐 이런 데들로 위주로 갔습니다. 예, 어떻던가요? 내가 만약에 CJ 영업사원으로 입사한다면 그 상황을 그대로 둘 건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이던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분명히 CJ 제일제당이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제품의 맛과 퀄리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더해서 제가 조금 아쉽다고 느꼈던 부분들은 CJ 제일제당 제품이 분명 퀄리티가 있고 매력적인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판촉이나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다른 제품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나게 되게 스탠드아웃한다고 느껴지진 않았던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한다면 분명히 이 제품의 퀄리티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들의 맛과 한번 경험을 선사하게 된다면 이후에도 계속 찾아오는 재방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예, 공격적인 마케팅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 좀 판촉 매장에서 좀 실제 판매되는 이마트나 롯데 슈퍼마켓 등과의 좀 제휴를 통해서 그 영업사원 그 여사님들도 계실 것이고 그것을 실제 판매하는 분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이 제품들을 실제로 그것에서 좀 무료로 배포하거나 무료 시식 행사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단순히 1+1 행사도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 특정 기간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나 어린이날 등의 어린이날과 같은 그런 명절이 있을 때는 그런 공휴일에 맞춰서 좀 시즌별로 좀 다양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예. 그 CJ 제일제당 제품이나 브랜드 아는 대로 다 얘기해 보시겠어요? CJ 제일제당 브랜드나 제품들은 비비고가 가장 유명한 브랜드라고 생각하고요. 비비고는 특히 글로벌적으로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예. 알래스카 연어라든가 햇반에서 나오는 햇반 이제는 예. 컵밥 위주로도 제품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고메에서 특히 피자 제품들이 굉장히 지금 예. 석권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그 조미료나 찌개 원료 등의 제품들이 예. 또 굉장히 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준 씨가 알고 있는 그런 제품 중에 이 제품은 정말 제품 자체는 좋은데 잘 팔리고 있지 않아. 사람들에게 인식이 잘 되고 있지 않아. 제일 아쉬운 제품이나 브랜드 뭐가 있을까요? 제가 조금 아쉬운 브랜드 제품은 고메 피자인 것 같습니다. 고메 피자요? 예. 고메 피자와 가장 경쟁하고 있는 데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가장 유명한 데는 아무래도 대상에 있는 예. 대상 제품도 좀 유명하고 예. 요즘 이마트에서 피콕 그 PB 제품도 예. 굉장히 뜨고 있어서 그쪽 예. 그런 제품들이 경쟁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상황을 가정합시다. 그 찬중 씨가 CJ 제일제당의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네네. 그 이마트에 가서 우리 고메 피자를 매출을 올리기 위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는 이마트 영업관리 담당자는 식품 담당자는 이미 만족을 하고 있어요. 피코크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어. 굳이 나는 그 CJ 제일제당의 피자에 대해서 관심 없어. 그 상황에서 저에게 영업을 하는 겁니다. 네. 예,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예. 네, 오랜만에 찾아뵀는데 뭐 요즘 상황 괜찮으신가요? 이 옆에 그 다른 마트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힘드네요. 네, 요즘 워낙 마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겠어요. 제가 오늘 다름 아니라 찾아온 이유는 저희 고메 피자 들어보셨죠, 네. 담당자님? 네, 근데 요즘 아무래도 요즘 피자 제품들이 굉장히 뜨고 있는 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요즘 TV에서도 뭐 이영자 씨가 뭐 이제 피자 제품으로 좀 많이 홍보를 했고 요즘 고객들이 굉장히 전에는 뭐 햇반이나 이런 제품들만 많이 찾았는데 요즘 피자 제품도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근데 담당자님께서는 그 피콕 제품만 이곳에서 판매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우리 쪽에서 밀고 있는 거고 이미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서 더 이상 바꿀 생각이 없어요. 만약에 피자 얘기할 거면 다음에 오세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압니다. 피콕 제품이 워낙 좋은 거 저희도 알고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피콕 제품만 고집하시기보다는 저희 고메 피자도 한번 좀 트라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네네. 예,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되니까요. 다음에 네네. 오세요. 다음에 오겠지만 한번 이제 좀 제 설명 한 번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담당자님께서 피콕 제품 매출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피자 제품의 매출을 같이 올리는 것도 급선무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고메 피자가 저희 제품이 그 얘기 더 할 거면은 저는 회의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오세요. 네, 다음에 예. 오겠습니다. 이거 브로셔는 놓고 가고요. 예. 그 저희 이메일 또 보내드린 자료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저희 다음 주에 제가 마침 근처에 미팅이 있어서 그때 올 때 꼭 한번 또 들려서 커피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이상 면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찬중 씨 이제 모의 면접이 딱 끝났는데 저희가 뭐 유진 씨랑 저희도 좀 나름대로 평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스피치적인
부분에 좀 말을 한다면 말이 일단 너무 좀 빨라요. 너무 빨라서 좀 급한 느낌이 들고 말의 중복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공격적인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기획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말이 너무 많아서 그 말을 또 한 문장에 하려다 보니까 말이 더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의 중복을 좀 줄이고 조금만 더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찬중 씨가 스스로 느끼기에는 면접 좀 어땠나요? 소감이? 저도 똑같은 부분들을 느꼈고 제가 다른 모의 면접들을 진행해도 항상 들었던 피드백이 너무 말이 빠르고 너무 반복되는 단어가 많다. 그래서 좀 그거를 줄여라, 템포를 줄여라, 뭐 제발 흥분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잘 고쳐지지가 않는 부분이라 방송을 이렇게 침착하게 그러게요. 잘하시는데 그냥 오히려 평소에, 면접 네. 상황을 가정만 했을 뿐인데도 너무 빨라지는 게 조금 특이하네요. 방송이 네. 편하죠, 되게 지금은.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편하신데 대답이 너무 편하신데. 이제부터 좀 태성 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좀 어떠셨나요 면접 진행하시면서? 예, 지금 이렇게 피드백을 스피치 측면에서 또 봐주시니까 완벽해지네요. 아, 예. 네네. 전 스피치에 대해서는 사실 이 정도면 말 잘하네 정도로 생각했는데 네네. 그렇게 면밀히 봐주니까 더 좋네요. 예, 저는 그럼 스피치 이외의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 그 전반적인 대답, 그 내용의 컨텐트 자체는 괜찮은 편이에요. 예. 그리고 질문과 대답으로 하는 그런 대답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제가 궁금했거든요. 이 발견이 잘 안 되는데 이 친구가 정말로 소통, 분석, 실행력, 뭔가 유연함, 오픈마인드, 주인의식 이런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본인이 대답에서 얘기했던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아쉬움을 얘기했는데 정말 본인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본인이 영업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뭔가 고객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그것을 또는 때에 따라서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까지 내가 인지시켜주고 고객의 가려운 곳 솔루션을 제공해주겠다. 이런 것이 영업이 나를 이끌어 당기는 그런 요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굉장히 좋은데 여기까지는 좋아. 그럼 진짜일까? 진짜 이 친구가 현장에서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롤플레이를 한 거예요. 네. 실제 면접에서도 이렇게 말을 잘하는 준비된 이야기를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롤플레이로 바꿔서 점검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실제에서는 그렇게 할까? 근데 실제 롤플레이 할 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피자를 판매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처음에 라포 형성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너무 급속도로 나의 본론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어려운 거 없으십니까? 옆에 마트가 생겨서 어려워요. 근데 관심이 없어 본인은. 생겼구나. 제 피자는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공감을 하나도 못했네요. 네, 공감을 하나도 못하고 본인이 분명히 영업이라는 것은 그리고 내가 영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고객이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맞닥뜨린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내가 제공해주면서 네. 이 영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롤플레이를 할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세요? 근데 제 피자는요.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말한 거와 실제 롤플레이에서는 다르게 하고 있죠. 네. 그죠? 그리고 나는 1분 자기소개에서 뭔가 창의력, 남과 다른 혁신적인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공격적인 마케팅을 얘기했고 그래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했더니만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그 얘기들 이미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거 가지고 실제 제일제당 지원하지 않은 사람도 그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는 나만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의라든가 유연함, 오픈마인드 이런 거 아무것도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었고요. 그리고 제가 회의 있으니까 들어가겠다라고 했죠. 네. 그랬더니 막 잡는 거죠. 시간을 더 달라. 그거보다는 그럴 때는 시간을 마무리를 하고 고객의 괴로움은 지금 회의를 빨리 들어가서 혼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럴 때는 보내주고 내가 여기서 다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훨씬 좋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유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마침 뭐 친구나 어머니가 뭐 사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2시간은 장 볼 수 있습니다. 2시간 내에 저희 회의 끝나면은 제가 다시 한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다른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던가 하고선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들으려고 하지 않은 친구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하여튼 보통 사람보다는 보통 다른 지원자들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앞에 라포 형성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그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시도는 굉장히 좋게 보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부분만 좀 보완한다면은 굉장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찬중 씨는 혹시 좀 면접 진행해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있다면 이런 거 있으시면 지금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태성 쌤께서 말씀하셨던 그 공격적인 마케팅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저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막상 이거는 사실은 진짜 창의적이어야 되는 부분인데 딱히 뭐 없거나 이랬을 때는 조금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준비 과정하고 현장에서의 대응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제가 계속 비즈니스 분석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사가 어딘가라는 것을 리스트업을 해놓고 네. 그 친구들은 경쟁사들은 어떻게 전략을 펼쳐나가는지 우리는 어떻게 펼쳐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고 알고 있으면 내가 그 빈틈을 내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 비즈니스 분석을 꼭 하셔야 된다. 비즈니스 분석은 다트에 가보시면은 충분히 잘 나와 있다. 그래서 준비를 그렇게 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살짝 영업이기 때문에 지르셔도 괜찮아요. 조금 야 이건 좀 너무 허무맹랑한 거 아니야라고 하더라도 지르세요. 괜찮아요. 그거를 오히려 영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하지 않은 솔루션인데 이걸 말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게 100개가 보이더라도 지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현장에서는. 그것이 훨씬, 그렇게 권장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의 면접까지 진행해봤는데 내일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뤄보는 토탈 컨설팅을 가질 텐데요. 찬중 씨가 이제 하반기 공채는 어떤 쪽으로 접근을 할지 계획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정리하셔서 저희 제작진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찬중 씨는 내일 뵙고 또 김태성 컨설턴 팀은 내일 같이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리 돌리고 저리 치이는 갈 곳 없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켜드리고 알 권리도 챙겨드리는 코너입니다. 취준생 인권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이락스 병행제. 이락스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이락스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이락스 병행제로부터.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채배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원 고용센터의 임진욱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임진욱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수원에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수원 지역 구인 기업은 수원시 권성구 구색동에 위치한
주 로봇 시스템입니다.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산업용 로봇 조작원 1명입니다.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 설치 및 제어, 시운전 업무와 고객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지원 요건은 고졸 이상 학력과 관련 경력 2년 이상 소지자이며 로봇 제어 공학, 기계 제어 공학부 전공자와 운전 가능자, 차량 소지자, 인근 거주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2,400만 원 이상, 연 3천만 원까지 면접 시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용 로봇 조작원 1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화성시 동탄면에 위치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프레임 제작업체 성복산업이며 모집 분야는 판금 제관원 1명입니다. 응시 요건은 알곤 용접이 가능한 판금 용접 업무 2년 이상인 자로 인근 거주자 및 운전 가능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급 300만 원 이상, 면접 시 협의 조정되며 중식 및 기숙사 제공 등의 복리후생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이력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일 7월 2일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판금 및 재관원 1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의 박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속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 준비된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두잉인터내셔널에서 무역사무원 2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과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해외 수입사 관리, 해외 발주 및 수출입 업무 전반, 통관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무역, 유통학 전공자와 영어 능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3천에서 4천만 원 사이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역사무원 2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이니까요.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펜트론에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5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자격은 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신입과 경력 모두 채용합니다. 응용 프로그래머 및 머신 비전, 알고리즘, 영상 처리 개발자를 모집하며 컴퓨터 시스템 공학, 수학, 통계학, 물리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300에서 2,500만 원 사이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무려 5명이나 채용한다고 합니다.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요.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잡정보센터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넘어가야 했던 그런 부당한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취준이 안방마님, 트러스트원의 취업 컨설팅 송진원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원 쌤, 이 취준이로 찾아오는 거는 약 2주 만에 좀 찾아오시게 됐는데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일단은 그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좀 일련의 사태들이 많이 있어서 네. 또 혼자 분노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분노할 수 있게 자리가 좀 마련돼서 오늘 같이 좀 이런 비판도 좀 해보고 네. 같이 사회를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본격적으로 화낼 것 같으신데 네. 그동안 또 저희 면접 진행도 해주셨는데 그건 네. 좀 어떠셨나요? 네, 그거는 이제 한 학생을 왜 떨어졌나 해서 면접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뭐 나름 전부 의미가 있는 일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사회에 뭔가 의미가 있는 일을 한다는 거에서 되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고해주신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진원 쌤은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네. 일을 하고 있는데 신샘 캐스터도 어떤 기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취준생을 대표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이런 갑질 이런 행태를 알리면서 네.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점점 신세미 캐스터가 망치질하는 게 더 세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이게 네. 안건을 미리 읽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분노가 느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진원 쌤이 오늘 준비하신 주제가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네. 어떤 건가요? 오늘 주제는 어느 금융투자 기업의 임원의 공금 유용, 폭언, 그리고 부당 지시 등 그야말로 갑질 종합 세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네, 신세미 캐스터가 안건을 바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A 금융투자 고위 임원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사적인 지시를 일삼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행한 정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달 한 매체가 입수한 A금융투자 A전무의 문제점이라는 문건에서는 A4 용지 7장에 걸쳐서 이 A전무의 부당한 지시와 폭언 내용, 그리고 공금 유용 등의 정황이 담긴 날짜와 당사자까지 구체적으로 아주 담겼는데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A전무가 특정 인물이 아닌 소속 부분 내 전체 직원은 물론이고요. 운전기사에게까지 행한 갑질 정황이 포함됐습니다. 문건에서는 A전무가 재학 중인 부동산 대학원 시험과 과제를 수차례 직원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폭언과 공포 분위기 조성과 관련된 기록도 아주 상세하게 언급이 됐습니다. 또한 본부 영업 업무 지원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운행 중인 운전기사에게 뒷좌석에서 휴대전화 메시지로 행선지 변경을 알리고 이를 행하지 못했을 때는 폭언과 비난을 했다는 추가 증언도 공개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금융권의 도를 넘은 임원 갑질, 근절 방안은입니다. 네, 안건 소개 감사합니다. 네. 좀 저는 도저히 좀 믿기가 힘든 사실인데요. 네. 갑질 하나하나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자신의 개인적인 대학원 과제를 직원에게까지 지시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네. 문건에는 좀 어떻게 나와 있었나요? 네, 그 문건에서는 이곳 전무가 본인의 이제 재학 중인 부동산 대학원 시험과 그다음에 과제를 수차례 직원에게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걸 넘어서 개인 연금 펀드 관리라든지 연금 플랜 갱신을 위한 포트폴리오 작성 또는 부동산 GTX 라인 갭 투자 관련 사항도 이제 맡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뭐 본인은 뭐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자격증만 따겠다. 굉장히 부당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아까 신세미 캐스터가 정확히 말해줬지만 A4 용지 7장에 걸쳐서 이런 안 좋은 것들, 갑질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여기에 나온 게 또 보면은 폭언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런 것도 상세히 언급됐다고 하는데 이게 또 무슨 내용인가요? 그렇죠. 뭐 그야말로 갑질 종합 세트인데요. 그 이 전무는 그 지난해 설 명절 이후에 이제 연휴에 누가 쉬는지 보자 이런 좀 언어들을 하고 네. 금요일이나 연차를 그 연휴에 쓰는 사람 중에 잘 된 사람 본 적이 없다. 와. 이런 말들을 그냥 계속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승진한 직원들에게는 뭐 이기적인 XX라고 하면서 조직 내에 좀 그런 되게 안 좋은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계속 했다고 합니다. 네. 네. 분위기가 이러면은 휴가를 가지 말라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요. 또 공금 유용과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비난까지 행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도 알려주시죠. 그렇죠. 아까 전에 뭐 연차를 쓰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사철에 행해졌을 경우에는 인사에 대한 불이익을 간접적으로 시사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고 네네. 또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본부 영업 업무 지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도 계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해 1월과 4월에 용역 자회사로부터 한 수십만 원치의 이제 주류를 회사 공금으로 활용을 하고 이를 네. 개인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인데요. 이 밖에도 운행하고 있는 운전기사에게 뒷좌석에서 휴대전화로 그 행선지 변경을 요청해 놓고 이를 시행하지 않자 계속적인 폭언과 비난을 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네. 또한 그를 넘어서 휴가자라든지
퇴근한 직원을 회사로 불러놓고서 별다른 업무를 시키지 않고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2시간 내에 정수기 옆에 그냥 서 있어라고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그런 행태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요즘에 일어난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원시적인 안 좋은 갑질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운전기사한테 운전하는 사람한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거는 뭐 범죄를 저질러라 이렇게 하라는 걸로밖에 안 보이고 네. 뭐 정수기 옆에 서 있게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휴가를 갔는데 오라고 하는 건 진짜 듣기만 해도 너무 열받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최근에 저희가 뭐 한 항공사의 갑질 사례를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게 좀 뭐 재벌 기업들만의 잘못된 경영 방식인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이렇게 보면은 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의 행태도. 그래서 저희가 더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 A 금융투자기업의 향후 행동이 또 어떤 식으로 처리됐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해당 임원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사측에서는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았습니다. 알고도 파악한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이거를 그냥 묵인한 걸 넘어서 실질적으로 이 전무를 해당하는 전무를 승진까지 시켰어요. 승진이요? 네.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로자의 인권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노조 관계자는 과거에 그 전 현직 그 최고 경영자단에 계속 이런 문제를 이슈를 전달했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고 승진까지 했으니 얼마나 이게 충격이 상당했겠습니까? 네. 네. 네, 이런 갑질도 문제긴 문제지만 묵인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좀 이런 사태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고 바뀌지 않도록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일단은 그 이곳 전무의 갑질과 비위에 대한 그런 지적이 업무 영역으로 인한 불신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이 해당하는 금융투자 내부적으로 예전에 미들 오피스에 있었을 때는 그 지속적으로 계속 그 투자에 제동을 걸었던 건들을 지금 보직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무적으로도 되게 이제 직원들의 불신이 강한 것이고 네네. 실질적으로 근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적인 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한 매체에서 이번 투서와 관련해 가지고 이 관련 그 회사에 수차례 조금 인터뷰 연락을 시도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연락을 했는데 답변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이 전무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 네. 것으로 보이는데 뭐 정말 요즘 많은 분들이 연봉 못지않게 복지,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라면 안 갈 것 같거든요. 아직은 조금 너무 멀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맞습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에서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워라밸을 위해서 뭐 칼퇴근을 시켜준다든지 또는 이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에 이제 너무 자문을 하다 보면은 하드웨어적으로는 갖춰놔도 그게 임원이라든지 대표이사의 마인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즉 소프트웨어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계속 묵인을 하고 승진까지 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인식을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해당 임원을 이런 식으로까지 했는데 승진을 시키면 직원들이 회사에서 일할 맛이 안 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임원 한 명이 수백 명의 직원보다 소중한가 뭐 그렇게 지금 암시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노조가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 그 대형 금융투자에서는 이제 이런 데서는 투자본부 등이 상대적으로 계약직도 많고 단합이 좀 힘들어요. 근데 이런 곳에서 이런 투서가 이뤄졌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되게 유의미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적으로 암묵적으로 은폐하거나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오늘 오프닝에서 진원 쌤이 분노하신 이유가 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갑질 행태가 뿌리 뽑기가 참 힘든 것 같은데요. 취준위의 안방 마님으로서 좀 올바른 대처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아쉽게도 아직 직장 내에서 이런 폭언이라든지 갑질에 대해서 법적으로 뭔가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폭언은 저희가 이제 그 소송을 통해서 이제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그 한 제조업을 다니는 A 씨의 경우에는 그 B라는 임원이 실질적으로 그 폭언을 많이 해서 퇴사한 이후에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이거를 검토해 보더니 상사의 행위는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농단 범위를 넘어서 이 A 씨에게
A에게 굴욕감과 모욕감을 줬다고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 형법상의 모욕죄라든지 아니면 명예훼손, 성희롱 등으로 소송이 가능한 건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 개인 대 개인으로 문제로 보기에는 사실은 근로자가 지위가 좀 약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개입을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이런 인권을 위해서 충분히 좀 안전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게 정말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고용 한파는 계속되고 있고 스펙은 정말 당군일의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스펙은 높아져 가는데 이런 상태로 또 취직을 했는데 사내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라면은 나오고 싶어도 또 그동안 열심히 한 게 있어서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정말 좀 고립되고 있다는 느낌을 들을 것 같은데 오늘의 안건에 대해서 쌤이 좀 촌철살인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이런 리더십의 형태가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 스티브 잡스는 되게 개팍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그냥 보고서 많은 스타트업 대표라든지 많은 기업들에서 이런 뭔가 강압적인 리더십을 찬양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관련한 연구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네. 제가 뉴욕타임스의 특집 기사에 좀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 네네. 폭언과 무시를 당할 경우에 업무 성과가 30% 이상 떨어졌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례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경영 실패 사례에서 이런 리더의 강압적인 행동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순간들에서 상사들이 아직도 그런 분노를 터뜨리고 또는 강압적이고 이런 폭언들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성과를 달성하는 방법이 아니라 성과를 저해하는 원인임을 명확하게 좀 인지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직장 내에서 갑질하는 행태가 요즘 번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늘 안건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신세미 캐스터도 오늘은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회사를 다닐만 한 조건 3가지를 해서 2개가 충족이 되면은 다닐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연봉이랑 거리랑 사람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사람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회사를 다닐 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람을 쉽게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이 실패하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같은 진심이 느껴지네요. 네. 세미 캐스터의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송쌤이 취준생의 입장에서 권리를 토해 주셨는데요.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에 수고해 주신 송진원 컨설턴트,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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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오늘처럼 왜 떨어졌나 시즌4 마지막 토탈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